기생충 펀팩트. 딱 목이 나가면 와 하고서는 이렇게 달려드는. 그렇지. 안 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예. 바이러스부터 원충, 선충, 기타 곰팡이까지 막 그냥. 심지어 뭐 파리도 옮기고. 그게 모기가 다 하는 짓이라고요? 다 그쵸. 그 전 세계에서 빌 게이츠가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모기. 그 다음이 인간. 네. 어쩌면 인간을 흡혈하는 가장 이제 좀 잘 개체수가 많은 곤충이기도 하고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옮기는 질환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를 하고 계시죠. 사회적인 포지셔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모기의 기본적인 생활사에 대해서 한번 쫙 얘기를 해주세요. 모기는 일단 물에서 알을 낳죠. 물에 알을 낳고 물에서 깨어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장구벌레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장구벌레가 바로 모기의 유충입니다. 물에 자글자글 하고 있는. 특히 뭐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뭐 화단이나 그 왜 무슨 불의옥점 같은 거 놔두는 그 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 관리 안 하면 그 앞에 장구벌레 엄청 많아요. 근데 그냥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다 날아오는데. 그런 도시 안에 수경 화분 같은 거 막 이렇게 큰 빌딩 앞에다가 되게 많이 두는데 네. 거기 보면 이렇게 거기에 약을 치거든요 원래는. 근데 중간중간에 약을 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좀 빌 때가 있어요. 약이 잘 들어가서. 네, 그때 보면은 뭐 난리가 타이밍 나죠. 딱 맞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짜글짜글한데. 아니 왜 그거 뭐 외관상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습도 조절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한여름에 바깥에 습도 조절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주로는 조경 때문에 또 시원하라고 보기에. 보기에. 정기적으로 이게 물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인 상태로 계속 놔두면 모기에겐 정말 천국이죠. 고인물. 고인물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장구벌레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보시면 얘네들 하고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장구벌레도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모기마다 이제 다른데 그쵸. 보통은 이제 그 물 표면에 이렇게 숨구멍을 갖다 대고 위에 있다가 위에 뭐 그림자가 비친다든지 뭔가 위험이 오는 것 같으면 꼬물꼬물꼬물 해서 바닥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애들 피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장구벌레를 방지할 때 그 위에 기름을 뿌려서 죽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파나마 운하 만들 때 맨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파나마 운하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파기 전에. 근데 거기 모기가 너무 많고 황열병이랑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황열병이랑 말라리아가 너무 많아서 인부들이 들어가는 족족 들어 눕거나 죽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모기 생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기름을 막 몇천 배럴을 들고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웅덩이랑 웅덩이는 모조리 다 기름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뭐 장구벌레만 죽는 게 아닐 텐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일단 운하를 파야 했으니까 또 그때 갔던 사람이 미국 장군, 육군 장군 중에 한 명이세요. 군대식으로 그냥 다 밀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기름으로 싹 해놔가지고 모기가 싹 다 없어지고 파나마 운하 건설에 성공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요즘도 영국도 모기가 되게 많거든요. 영국 남부 쪽에 이제 켄트 지방이라고 거기는 옛날부터 늪이나 습지였던 지역들이 되게 많아서 모기가 엄청 많아요. 집안 지하실에도 물이 되게 잘 차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하실에다가 이 왜 우리 스티로폼 보면은 스티로폼을 갈게 갈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알갱이가 되잖아요. 네. 가벼운 거. 네. 그거를 지하실에 안 쓰는 지하실에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차면 스티로폼이 이렇게 뜨면서 물 위를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장구벌레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마르면 그냥 스티로폼 째로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물이 차면 또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장구벌레에서 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기가 그래서 슉 날아오르는. 그러니까 알에서 장구벌레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장구벌레에서 모기가 되는 데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알에서 장구벌레가 되는 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된다 그래요.
되게 빠르죠. 모기가 진짜 빠른 거예요. 예. 그리고 유충 장구벌레가 모기가 될 때까지 탈피를 여러 번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모기가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장구벌레의 천적은 없나요? 장구벌레 천적 이제 보통 물고기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에 일부러 그 틸라피아라고 그 식용 물고기를 풀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장구벌레를 먹어서 틸라피아도 크고 틸라피아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장구벌레 팔아요. 네. 예? 냉동 장구벌레. 냉동 장구벌레를 판다고요? 네. 왜 파는 거죠? 왜 팔아요? 고기밥으로. 물고기밥. 네. 생식이에요, 생식. 우리 물고기들 사료 먹이잖아요. 생식 사료로 장구벌레를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냉동 장구벌레가 있는 거여서 도대체 이게 뭘까? 냉동 장구벌레. 봉이님 설날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키우기 쉬운데. 왠지 핫 아이템을 뺏긴 듯한 저 표정. 그러니까. 예. 냉동 장구벌레 이렇게 얼음 가거름처럼 해갖고 팔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 집에서 신기하다. 이제 수족관 관상용으로 키우는 고기나 가재나 뭐 이런 애들 먹이로 쓴다고 합니다. 그거 이렇게 풀어놨다가 설마 집안에 모기가 생기는 건 아니지? 냉동인데 설마. 예. 아마 예. 사람 피를 빨지 않는 종을 쓰거나 그런. 생식이라는 걸로 봐서 냉동이면 급냉한 거면 물에 넣으면 살지 않나요? 저 바로 적절히 천천히 해동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진짜요? 왜 개구리 같은 것도 액체 질소 같은 경우에는 급냉했다가 급성냉동시켰다가 따뜻한 물에 넣으면 살아나거든요. 이제 뭐 물론 생존 기간은 훨씬 짧아지지만. 냉동 인간이고 가능한 거네. 그럼요. 냉동 인간은 지금 실제로 가능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받고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냉동 기술은 있는데 그 되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뭐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 냉동을 시킨 다음에 미래에는 이 기술이 생길 거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냉동을 하는 거여서 암이 생기거나 이제 시한부 같은 이거를 선고를 받으신 분들 중에 돈이 매우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관료를 내고 냉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죠? 네. 벌써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야, 진짜. 와우. 대단하다. 예. 자, 이 냉동 장구벌레에서 참 별의별 얘기까지 다 나왔네요. 예. 장구벌레를 잡아먹는 애들 중에 또 장구벌레도 있어요. 오 마이 갓. 같은 그러니까 이제 장구벌레가? 모기도 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피를 빠는 모기들이 있고 피를 안 빠는 모기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좀 큰 모기들은 장구벌레를 잡아먹는 장구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구리도 올챙이들이 있으면 왜 풀 뜯어먹는 올챙이들이 있고 다른 올챙이 잡아먹는 올챙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장구벌레를 잡아먹고 이렇게 크는 육식성 모기들이 또 있죠. 그런 애들은 좀 좋은 모기들이고. 그래서 거치고 나면 이제 또 나름 할 건 다 해요. 또 애벌레도 돼요. 애벌레가 아니지 고치가 돼요. 번데기. 장구벌레가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 보면 또 여기 이렇게 사람의 귀 정도 해당되는 부분에 또 거기 숨구멍이 있어서 걔네들 이렇게 물에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이렇게 숨구멍을 대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탈피해서 나와서 물에서 모기가 돼서 날개를 말린 다음에 사람 피를 빨라 떠나는. 모기 이야기 시작과 동시에 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모기가 살 수 없겠네요. 오, 그렇겠다.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우기가 왔을 때만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고. 오아시스 근처가 모기 대박이겠네. 그러니까. 바글바글. 진짜 그렇겠네요. 오아시스다 막 이러고 갔더니 모기가 그냥 사람이다 이러면서 굶주린 모기떼들이 막. 오아시스가 그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 아니네요.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죠. 거기 뭐 모기가 물 먹으러 오는 동물들의 그 변과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면 얼마나 이 주변에 그 또 하나의 생태계가. 이제 오아시스마저도 오염시켜 버렸어. 무슨 멀리서만 보는 걸로. 네. 실제로 가진 않는 걸로, 근처는 안 가는 걸로. 예.
오아시스가 모기 소굴일 수 있다.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네요. 혹시 사막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친구들에게 오아시스 반드시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예. 아니, 물론 우리가 뭐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서 힘든 여행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물이 있는 곳에 항상 모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학교에 있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시는데 어디 가면은 이렇게 딱 보고서는 저기 모기 있다 하고서는 가면 진짜 장구벌레랑 모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가면 무슨 목이 있다 하고서는 그러니까 뭐 나무 둥치 같은데 이렇게 고이는 물에도 장구벌레들이 많이 살거든요. 오미지인데. 빗물고인데. 네, 빗물고인데. 놓치질 않는군요. 네. 교수님들은 또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요. 이렇게 보면서 저기 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가서 보면 장구벌레들이 꿈틀꿈틀하고 있고.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다음에 그걸 보면 이렇게 냉각시키셔갖고 큐브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로. 아니 집 주변도 이맘때쯤 되면은 저희 아파트 네. 단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강남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 38년, 39년째 되거나. 그러니까 1세대 그 주공 아파트라서 그 아직도 그 연탄 그게 있어요. 거기는 연탄 떼던 그 자리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물 엄청 많이 고이거든요. 반지하로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리고 이제 슬슬 재개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주 나간 사람들이 버리고 나간 가구들이 이제 많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냉장고 같은 게 아주 모기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아, 냉장고? 이제 냉장고 뚜껑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그 안에는 그냥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글바글바글바글해요. 근데 모기가 보통 1시간에 한 1-2km 정도밖에 못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화 한 자리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요. 주변에 먹을거리들이 있으면. 그래서 모기가 많다. 그럼 100% 집 주변에 모기가 번식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물 고이는 데가. 뭐 지하실에 물이 고인다든지 밖에 혹시 까먹고 뒤집어 놓은 장독대가 안 뒤집어 놓은 장독대가 있다든지 버려놓은 화분이 있다든지. 아, 모기의 생활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모기는 멀리 가지 않는다. 거꾸로 이용하면 우리 집 근처에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웅덩이를 없애면 우리 집에 모기가 안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유독 여름만 되면 우리 집 모기가 바글거려 하시는 분들은 집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렇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그냥 전부 다 모기 소굴이라서. 그럼 어떡해요? 정준호 선생님. 저는 근데 물려도 별로 안 간지러워서 그냥. 네, 지금 얘기하는 내내 보고 있는데 이미 목에 물렸어 지금 보니까. 한번 물렸어요. 여기 옆에 있어요. 이미 물렸어 보니까. 본인은 안 간지러우셔서 특별히 그걸 박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지만 가족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자는데 부모님은 이제 새벽 되면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니세요. 이거 따다닥 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름이 되면 이 정겨운 소리, 고양이 소리. 정겹스. 저는 그게 되게 끔찍하게 들리거든요. 그 소리가 사실은. 예. 그렇구나. 굉장히. 예. 그 왜 식당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런 거 많이 달아놓으셨잖아요. 유문등이라고.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그 소리가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열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좀 약간 오버를 하자면은 아우성 치는 소리, 막 죽기 싫어, 막 이런 그런 소리로 들려요. 제 귀에는. 네. 너무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든 모기를 다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컷 모기만 피를 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암컷만 어떻게 잡아요? 선별적으로 못 잡잖아요. 수컷은 더듬이가 훨씬 복슬복슬하고 암컷은 더듬이가 아니 근데 정준호 쌤 네. 예, 모기가 나를 물기 위해서 여기 위에 뿅 앉은 상태면 보입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애들 더듬이를 복실복실한지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요. 보여요. 이게 좀 그러니까 방 안에서 날아다니는 정도 거리에서는 암컷 수컷을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모기 감별사가 지금 모기 감별사
암수 구별을 한 다음에 죽이는 우리는 사실 잡은 다음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잡은 다음에서 아이고 많이 먹었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건데 날아다니는 모기의 더듬이를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네. 암컷 수컷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모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네, 모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아니 샘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암수를 구분하고 사세요? 이제 지나가면 보게 되죠. 쟤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모기 감별사. 그래서 또 모기가 앉아 있을 때 이게 꼬리를 이렇게 위로 세운 애들이 있고 평평하게 앉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보이겠다. 네. 이제 그게 뭐 흔히 이제 말라리아 모기랑 다른 모기를 구별하는 뭐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애매하네. 그거 네. 구별해서 뭐 하지? 이제 뭐 소소한 삶의 재미인 거죠. 근데 필드 나가면 이제 모기 이거 구분을 해야 될 때 뭐 이렇게 보고서는 그런 습성을 보고 구별하는 그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필드라는 것은 골프를 치러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연구 현장. 모기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도 진짜 스펙타클하고 재밌는데. 천천히. 그러면 정준호 쌤은 암수 구별해가지고 실제로 잡은 적 있어요? 저요? 네. 그렇게 잡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지나가면 귀찮아서 안 잡는데 제가 잡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근데 물리는 건 상관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귀를 존재감을 잡고. 그러니까 왜 귀에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가시면은 누가 그 빨아먹는 거 뭐라고 하냐고. 근데 계속 귀에서 윙윙하면서 사람을 신경을 거슬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 있잖아요. 밤에 귀에서 윙윙거리는데 잡지도 못하겠고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덥고. 네. 더워 죽겠는데 이걸 벗으면 또 웽웽거리고. 그렇죠. 제일 싫어, 제일 싫어. 결국은 불 키잖아요. 불 키면 이제 보통 당황해서 벽에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모기약은 벽에 쳐라. 커튼이나. 귀에 윙윙거리는 거 잡으려고 내 얼굴을 몇 번을 때렸는지 몰라 내가. 짝! 뭐 이런 거. 힘들어요. 예. 아니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모기 이야기를 들으면은 확실히 이번 여름은 뭔가 모기와의 승부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뭐 우리 방송 자체 취지가 뭐 누가 누구를 이기고 그런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든 좀 모기로부터 조금은 편안해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사실 다들 비슷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나 며칠 전에 그런 기사 봤는데 말라리아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 네. 아니 한국에서의 발병은 계속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해외 유입건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여행객들이 늘어나니까. 나는 거기서 3.1열 말라리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국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여 건이 넘었다가 이제 2012, 13년 넘어오면서는 뭐 해마다 한 400~500건 이제는 한 작년에 300건 정도였나?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서 해외 유입건이 더 많고. 그래서 잘 통제가 되고 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완치율을 보이는지. 내에서는 뭐 완치 가능한 상태인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3.1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성으로 치명적인 종류의 말라리아가 아니라서 죽을 만큼 아프지만 잘 죽지 않는. 죽을 만큼 아프지만 진짜 이게 더 아프다. 네. 이제 해외에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감염돼서 오는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근데 국내에서 감염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합병증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오염된 적혈구가 있으면 그걸 비장해서 파괴를 시켜서 걸러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비장에 계속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비장이 부으면서 비장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장 파열까지요? 네. 이제 급성 비장 파열로 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있어요. 가끔 저도 군병원에 있을 때 한 케이스 봤었는데. 보셨어요 실제로? 네. 걸려서 급성으로 비장 파열까지 갔다가 이제 그나마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고 또 비장은 제거해도 뭐 물론 삶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비장이 아주 심각한 없는 건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말라리아에 그렇게 한번 걸렸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나요? 아니요, 계속 다시 걸리죠. 그게 말라리아의 아주 악독한 면이죠.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걸리게 되면 그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계속 그냥 똑같이 아픈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처럼 1년에도 몇 번씩 걸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걸리면 임상적 면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에 걸리긴 걸리지만 증상이 이제 계속 좀 줄어드는 거예요.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 아픔에. 네. 둔감해진다고 해야 되나? 몸이 그렇게 옛날처럼 심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가장 특징이 이제 고열이거든요. 거의 한 40도까지 치솟는 고열인데 그 말라리아에 여러 번 걸리게 되면 그 고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기생충이랑 싸우려고. 근데 얘네 계속 오니까 싸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몸이. 그래서 옛날만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편해. 근데 또 그나마도 한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데 이제 2, 3년 다시 돌아와 살다 보면 또 없어져요. 그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별일일세. 네. 기사 찾아보니까 말라리아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해외 유입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47곳이 늘었다고.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유병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천 지역 일부 그런 곳에서는 말라리아가 생기고 있고 한 번이라도 환자가 생기면 그 위험 지역이라고 아마 지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헌혈도 못하고. 네, 그곳에 사는 분들은 헌혈을 못하죠. 예, 저도 제일 먼저 헌혈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지도에서 헌혈의 집 찍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서울 북부로 올라가면 헌혈의 집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럼 왜 찍어보죠?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해. 아니, 저는 헌혈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고혈압약을 복용한 이후로 헌혈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저도 전 세계에서 헌혈할 수 있는 데는 영국밖에 없어서. 영국은 광우병 때문에 대부분 그 2000년대 초반까지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 거의 아무 데서도 헌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더러운 땅에 살아서 더러운 피가 됐다고. 광우병 그 보유자일 수도 있는. 네. 근데 이게 감염 경로가 뭐 혈액이나 하여튼 그게 여러 어떻게 아직 정확히 그게 그죠. 광우병 파악되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아서. 그래서 영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헌혈을 못하는 아주. 헌혈하려면 영국까지 다시 가요. 영국에서는 자기네 피를 받아주더라고요. 예. 자, 저희가 그 기생충계의 셀럽 모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뭐, 이 뒤로도 나올 얘기는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생활사 얘기는 깔아놨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시작. 꽉 차 있어요. 꽉. 그렇습니다. 기생충 펀팩트.